엎드려 뻗쳐. 기어가. 속도 왜 이래? 백 믿고 대충 하냐? 여기가 내 놀이터야? 아닙니다. 그런 생각. 말대꾸해? 여자는 군기부터 잡아야지. 그 순간 번개처럼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너 같은 여군이 감히 날 넘봐? 정말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닥쳐. 그만 놓아주세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옷깃이 강하게 잡아당겨졌고 수미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제발 그만. 그 순간 두두두두 하늘에서 묵직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됩니다. 새벽 5시 부대 화장실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벽에 등을 기댄 채 한 여군이 작은 어깨를 떨며 울고 있었죠. 박수민 하사, 22살의 어린 나이에 군복을 입고 이곳에 온 지 벌써 2달이 흘렀습니다. 수민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제발. 그 목소리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에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입을 꽉 다물고 있던 수민이의 눈가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죠. 바로 1시간 전 수민이는 또다시 굴욕을 당했습니다. 김상병이라는 조교가 전 소대원 앞에서 수민이를 호되게 꾸짖었거든요. 박수민 하사, 이게 뭐야? 이걸 정리정돈이라고 했어? 김상병이 수민이의 침상을 가리키며 소리쳤을 때 다른 부사관들의 침상은 더 엉성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몇몇은 키득키득 웃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하사 주제에 이런 기본도 못해?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 순간 수민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하사라는 이유로 계속 무시당하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옆에 서 있던 다른 조교의 한마디였습니다. 김상병, 그냥 놔둬. 어차피 쟤는 할아버지 백 믿고 들어온 거잖아. 할아버지 백? 응, 제 할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래. 그래서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거야. 수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할아버지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실 수민이가 부대에 오기 전 할아버지는 극비리에 부대장에게 연락을 했었습니다. 손녀가 들어간다는 것만 알리고 절대 특별 대우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하지만 군대라는 곳은 소문이 빠릅니다. 부대장에서 중대장으로, 중대장에서 소대장으로, 그리고 마침내 조교들까지 알게 된 거예요. 다만 정확히 누구의 손녀인지는 몰랐습니다. 그저 높은 사람의 손녀라는 것만 알 뿐이었어요. 그러게 말이야. 제가 감히 우리한테 대드는 이유가 있었구나. 백 믿고 설치는 거 진짜 꼴 보기 싫어. 수민이는 자신이 한 번도 대든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지냈는데 왜 이런 오해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상병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아, 그래. 그럼 더 제대로 가르쳐야겠네. 김상병은 수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부사관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수민이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어요. 박수민 하사, 내가 아무리 빽이 있어도 여기서는 내가 선임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크게 해. 네, 알겠습니다.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다른 조교들과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군기가 빠져서 되겠어?
오늘부터 내가 화장실 청소 추가로 담당해. 네. 대답이 왜 이렇게 힘없어? 백 믿고 들어왔으면 당당하게 해야지. 김상병의 목소리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민이는 그 순간 정말 사라지고 싶었어요. 왜 자신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장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수민이의 마음속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내겠다고 약속했으니까요. 할아버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요. 수민이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부은 눈, 떨리는 입술, 그리고 어깨에 달린 하사 계급장. 이 작은 계급장 때문에 더 많은 시련을 겪고 있지만 동시에 이것이 자신의 정체성이기도 했어요. 잠시 후 수민이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견뎌내야 했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몰랐습니다. 내일 자신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무더운 훈련장에서 수민이는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전투 기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땀이 흘러내리는 와중에도 수민이는 최선을 다했어요. 어제 화장실에서 다짐했던 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엎드려 뻗쳐 기어가기 시작. 김상병의 호령이 떨어지자 모든 부사관들이 땅에 엎드려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수민이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열심히 했어요. 무릎과 팔꿈치가 까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상병은 다른 부사관들의 자세가 흐트러져도 별말하지 않으면서 유독 수민이에게만 계속 트집을 잡았거든요. 박수민 하사, 자세가 왜 이래? 다시 해. 네. 수민이는 다시 처음부터 기어가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은 또다시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속도가 너무 느려. 백 믿고 대충 하는 거야? 그 말에 주변 부사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소문이 퍼진 상태였거든요. 수민이가 높은 사람의 손녀라는 소문 말이에요. 저기 정말 빽 있나 봐. 그러게 아무리 봐도 실력은 별로인데 빽 없으면 진작 잘렸을 거야. 수민이는 그런 수군거림을 들으며 더욱 열심히 했습니다.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말로 설명해봤자 믿어줄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실력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훈련이 끝나고 휴식 시간이 되자 김상병이 수민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박수민 하사, 이리 와. 수민이는 긴장하며 김상병 앞으로 다가갔어요. 다른 부사관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상병님. 내가 빽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수민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말대꾸해. 여자는 군기부터 잡아야지. 그 순간 김상병의 손이 번개처럼 날아왔습니다. 짝! 수민이의 뺨에 따끔한 통증이 퍼졌어요. 갑작스러운 일에 수민이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부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너 같은 여군이 감히 날 넘봐? 김상병의 목소리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수민이는 뺨을 만지며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울면 더 큰 비웃음거리가 될 테니까요.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왜 이렇게 작아? 크게. 죄송합니다.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상병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군인 같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조심해. 김상병이 돌아서자 몇몇 부사관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어요. 맞지? 백이 있어도 소용없어. 여자라고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조교한테 맞는 여군이라니 완전 웃겨. 수민이는 그 웃음소리가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뺨의 따가움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어요. 왜 자신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몇 명의 부사관들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재밌겠다. 영상 찍어서 단체 톡방에 올려야지. 그래, 백 있는 여군 조교한테 맞는 거. 제목은 뭐로 할까? 백녀의 최후? 수민이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맞는 모습이 영상으로 찍혀서 퍼진다는 게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하지만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하면 상황이 악화될 뿐이었죠. 박수민 하사야, 표정 관리 좀 해. 카메라 돌아간다. 한 부사관이 장난스럽게 말하자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수민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만 같았어요. 김상병이 다시 수민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더욱 가까이 와서 위협적으로 속삭였어요. 내 할아버지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여기서는 소용없어. 알겠어? 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보고하려고 생각하지도 마. 그럼 더 재미없어질 테니까. 김상병의 위협에 수민이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께 연락할 수도 없고 상급자에게 신고할 수도 없고 그저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끝나고 다음 훈련이 시작되었지만 수민이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뺨이 아직도 따갑고 동료들의 비웃는 시선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찍힌 영상이 어디까지 퍼질지 생각하니 막막했어요. 하지만 수민이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 큰 파문을 일으키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정체가 곧 밝혀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 부대 식당은 평소와 다름없이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민이가 앉은 테이블 주변만큼은 묘한 정적이 흘렀어요. 오후에 있었던 일 때문에 모든 시선이 수민이에게 집중되고 있었거든요. 수민이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뺨이 아직도 얼얼했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봤어? 오늘 김상병이 저 여자한테 한 거? 응, 완전 제대로 맞았던데. 빽 있다고 설치다가 혼난 거야. 그때 한 병사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그런데 저 여자 할아버지가 정말 높은 사람이야? 그 말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었거든요. 글쎄, 부대장이 직접 신경 쓰라고 했다던데. 그럼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근데 아무리 그래도 조교한테 맞는 걸 보니까 별로 안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순간 김상병이 식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민이를 보더니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우리 백녀 하사님이 여기 계시네. 식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상병과 수민이를 번갈아 보고 있었어요. 상병님, 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김상병은 더욱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왜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어? 할아버지 빽 있으면 당당해야지. 그때 옆에 앉아있던 다른 조교가 끼어들었어요. 김상병, 그 할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글쎄, 높은 사람이라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그러자 한 선임 부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군 간부 출신이래. 그것도 꽤 높은 계급까지 올라갔다고.
이 말에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높은 건데? 일성? 위성? 설마 삼성급? 이때 김상병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할아버지, 쓰리스타라며? 순간 식당이 술렁였어요. 쓰리스타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반응했거든요. 쓰리스타? 진짜? 삼성 장군이라고? 그럼 군단 장급이잖아. 하지만 김상병은 그 말을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손녀면 뭐해. 내가 위야.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일부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정말 삼성 장군의 손녀라면 일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상병, 진짜 쓰리스타면 큰일 나는 거 아냐? 에이, 설마. 그럼 진작에 특별 대우 받았겠지. 김상병의 비웃음에 수민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체가 점점 알려지고 있는 게 두려웠어요. 할아버지는 분명히 비밀로 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또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쓰리스타 손녀가 여기서 이런 취급받는 게 말이 돼? 그러게 뭔가 이상하긴 해. 이 말에 김상병이 짜증을 냈어요. 야, 너희들 뭐야? 저 여자 편 들어주려고?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김상병은 수민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어요. 박수민 하사, 내 할아버지가 정말 쓰리스타야? 수민이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사실이라고 말하면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거든요. 저는 똑똑히 말해. 김상병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선임이 김상병을 말렸습니다. 김상병, 그만해. 만약 정말이면 어떻게 할 거야? 정말이면 뭐 어때? 여기서는 내가 선임이야. 김상병의 고집에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쓰리스타 장군의 손녀를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상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쓰리스타든 포스타든 상관없어. 여기서는 내 말이 법이야. 그리고는 수민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빽이 있어도 여기서는 나한테 깍듯이 해야 해. 알겠어? 수민이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이런 곳에서 울면 더 큰 조롱거리가 될 테니까요. 네. 그 순간 김상병의 비웃음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군인 같네. 빽 있다고 설치지 말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 주변 병사들 중 일부가 김상병의 말에 동조하며 웃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정말 쓰리스타 장군의 손녀라면 이 일이 어떻게 번질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수민이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식당을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김상병이 막아섰습니다. 어디가? 내가 가라고 했어? 수민이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수민이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곧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식당에서의 소동이 끝난 후 김상병은 수민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부대 뒤편 창고 근처로 말이에요. 그곳은 평소 잘 사람들이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박수민 하사, 이리 와. 수민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과연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김상병 뒤로 다른 병사들 서너 명이 따라왔어요. 그들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내가 한 행동 정말 기가 막히더라. 김상병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건가요? 뭘 했냐고? 내 앞에서 당당하게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잖아. 수민이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자리를 뜨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조차 잘못이라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럼 뭔 뜻이었어? 김상병이 수민이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위압적인 분위기에 수민이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뒤에 벽이 있어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상병님, 저는 정말 닥쳐.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설쳤는지 알아? 그때 옆에 서 있던 병사 중 하나가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상병, 이거 찍어도 돼? 응, 찍어. 이런 건 기록으로 남겨야지. 수민이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상병님, 왜 찍으시는 거예요? 왜? 내 빽질하는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김상병은 비웃으며 수민이의 전투복 옷깃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됐고, 이건 그냥 훈련이다. 그 순간 수민이는 김상병에게 강하게 끌려왔어요. 옷깃이 당겨지면서 목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병님, 놓아주세요. 뭐,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김상병이 더욱 세게 옷깃을 잡아당기자 수민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그 모습을 보며 주변 병사들이 키득키득 웃기 시작했습니다. 와, 완전 웃겨. 백녀의 최후네. 이거 단톡방에 올려야겠다. 휴대폰 카메라가 수민이를 향해 있었어요. 렌즈 너머로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이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이 수민이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만해주세요. 제발. 수민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상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흥미진진하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누구한테 제발이라고 하는 거야? 내 할아버지한테 가서 제발하든지. 그리고는 수민이를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수민이의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어요. 쓰리스타 할아버지가 있으면 뭐해? 지금 여기 없잖아. 김상병의 말에 다른 병사들이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쇼를 보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상병, 완전 멋있어. 저런 백녀는 혼내줘야 해. 계속 찍어, 계속. 수민이는 그 순간 정말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조롱의 시선들,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하는 카메라가 견딜 수 없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김상병의 다음 행동이었습니다. 수민이의 옷깃을 더욱 세게 잡아당기며 다른 손으로는 수민이의 어깨를 눌렀어요. 내가 아무리 빽이 있어도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 알겠어? 수민이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정신적인 굴욕감이 더 컸어요.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수민이의 작은 대답에 김상병은 만족스러워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옷깃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래, 이제야 좀 군인 같네. 휴대폰으로 촬영하던 병사가 화면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거 완전 대박이다. 백녀가 완전 굴복하는 장면이 다 나왔어. 이거 어디까지 퍼뜨릴 거야? 일단 우리 소대 단톡방부터 시작하자. 수민이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굴욕적인 모습이 영상으로 퍼진다는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제발 그 영상은. 뭐, 영상 지우라고?
그럼 앞으로 더 고분고분하게 굴어야지. 김상병의 협박에 수민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제 가. 오늘 일은 누구한테도 말하지 마. 특히 내 쓰리스타 할아버지한테는 절대로. 김상병의 경고를 뒤로하고 수민이는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났어요. 옷깃이 구겨진 채로 마음에 큰 상처를 입은 채로 말이죠. 하지만 수민이도 김상병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곧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상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멀리 퍼져나가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은 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로 인해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자신을 찍은 영상이 부대 내에서 어디까지 퍼졌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고 연병장에는 모든 부대원들이 집합해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민이도 다른 부사관들과 함께 대열에 서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두두두두. 헬리콥터 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 훈련용 헬기와는 다른 훨씬 큰 소리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저게 뭐야? 헬기 소리인데? 훈련용 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늘에서 검은색 군용 헬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훈련용 헬기보다 훨씬 크고 위압적이었어요. 헬기의 회전 날개가 만들어내는 바람에 연병장의 모래가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서 대기.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은 헬기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수민이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마치 자신과 관련된 일인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헬기가 연병장 한쪽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회전 날개가 만들어내는 바람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머리카락과 옷이 휘날렸어요. 수민이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흩날리며 얼굴을 가렸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엔진 소리가 점차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경호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변을 살피며 경계를 선 후 마침내 중요 인물이 헬기에서 내렸습니다. 군복을 입은 한 노인이었어요. 어깨에는 3개의 별이 달린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쓰리스타, 즉 중장이었죠. 저분이 누구야? 중장님이시네. 왜 갑자기 여기에? 연병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중장급의 고위 간부가 예고 없이 부대에 나타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서 격례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사단장 대령 김철수입니다. 하지만 중장은 부대장의 인사에 간단히 답례만 하고는 곧바로 연병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마치 특정한 누군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민이는 그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장의 모습이 왠지 낯익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설마, 할아버지? 수민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명히 할아버지였어요. 군복을 입고 위엄 있게 서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평소 집에서 보던 자상한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연병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수민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시 멈춰선 할아버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어요. 반가움, 걱정, 그리고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군단장이 왜 여길?
주변에서 누군가 속삭였어요. 군단장이라는 말에 모든 사람들이 더욱 긴장했습니다. 군단장급이면 몇 개 사단을 통갈하는 매우 높은 지위였거든요. 제가 진짜 손녀라고? 김상병 근처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김상병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자신이 괴롭혔던 여군의 할아버지가 바로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부대장에게 뭔가 말씀하시더니 천천히 연병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할아버지는 곧장 수민이가 있는 곳으로 향했어요. 박수민 하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위험 있으면서도 따뜻함이 느껴지는 목소리였어요. 네, 군단장님.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평소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분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군단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게 어색했어요. 주변 모든 사람들이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수민이의 할아버지가 군단장이었던 거예요. 김상병 완전 끝났네. 쓰리스타 손녀를 그렇게 괴롭혔으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연병장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특히 김상병과 그의 동조자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민이 앞에 서서 잠시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셨어요. 수민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듯 눈가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표정도 많이 지쳐 보였어요. 수민아.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굳히시며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특히 김상병 쪽을 날카롭게 바라보시더니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대, 오늘 내가 조사한다. 그 한마디에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조사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군단장의 선언 이후 연병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한 채로 서 있었고 특히 김상병과 그 주변 사람들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수민이를 잠시 바라보신 후 부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대장, 전 부대원을 연병장에 집합시켜라. 네, 군단장님. 즉시 명령을 전달하겠습니다.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각 부서에서 모든 인원들이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열이 정렬되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늦을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10분 후 부대의 모든 인원이 연병장에 모였습니다.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되어 있었어요. 그 앞에는 할아버지가 위험 있게 서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부대원들을 둘러보시더니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나는 제3군단장 박정훈 중장이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오늘 내가 이곳에 온 이유는 따로 있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수민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수민이의 손을 잡으시며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어요. 수민아, 이리 와. 수민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할아버지는 수민이의 손을 꼭 잡으시고 모든 부대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 내 손녀다. 그 순간 연병장이 술렁거렸어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것이 사실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김상병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 손녀가 이 부대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나는 모두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차분히 억누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는 내 손녀가 백을 믿고 설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서 있으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내 손녀는 자신이 누구의 손녀인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오히려 나에게 부탁했다. 절대 특별 대우는 받지 않겠다고, 자신의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다고.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던 부대원들의 표정이 점점 숙연해졌어요. 특히 수민이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참은 건 죄가 아니다. 내 손녀는 여러분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것이 과연 백을 믿고 설치는 행동인가? 할아버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조교들은 내 손녀를 고의적으로 괴롭혔다. 뺨을 때리고 옷깃을 잡아당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까지 찍었다. 김상병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모두 알려진 상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민이를 바라보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수민아, 내가 참은 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필요는 없다. 그리고는 다시 부대원들을 향해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군대는 계급과 서열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것이 약자를 괴롭히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특히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고 괴롭히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연병장의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평소 들을 수 없었던 높은 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이었거든요. 오늘부터 이 부대의 모든 행동을 내가 직접 감시할 것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다. 할아버지는 특별히 김상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손녀를 괴롭힌 자들, 너희들을 따로 만날 것이다. 김상병과 그 동조자들이 몸을 떨었습니다. 군단장이 직접 만나겠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수민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내가 여기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을 원한다. 하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참을 필요는 없다는 걸 기억해라. 네, 하라. 군단장님. 수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좋다. 이제 모든 부대원들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가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 충성. 모든 부대원들이 일제히 구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있었어요. 부대원들이 해산하기 시작할 때 할아버지는 수민이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이제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줄게. 수민이는 그제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혼자 견뎌야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끝났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변화는 지금부터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부대원들이 해산한 후 할아버지는 부대장과 함께 지휘부 건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어요. 바로 수민이를 괴롭힌 사람들과의 면담이었습니다. 부대장, 김상병과 관련자들을 회의실로 불러라. 네, 군단장님.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부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김상병을 비롯해서 수민이를 괴롭히는데 가담했던 조교들과 병사들이 하나둘씩 회의실로 불려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끝자리에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부대장과 다른 간부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분위기는 법정처럼 엄숙했어요. 김상병을 포함해서 5명의 관련자들이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대라. 김철민 상병입니다. 이상훈 일병입니다. 박민수 일병입니다. 각자 자신의 이름과 계급을 댔지만 목소리는 모두 떨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중에서도 김상병을 특별히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김상병은 땀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상병. 할아버지가 김상병의 이름을 부르자 김상병이 부들부들 떨며 대답했습니다. 네, 군단장님. 너 수민이한테 무슨 짓을 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었어요. 김상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것이 똑똑히 말해라.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할아버지가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시자 회의실 안이 더욱 긴장된 분위기가 되었어요. 김상병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박수민 하사를 때렸습니다. 때렸다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졌어요. 그 순간 회의실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네, 뺨을. 그게 다인가? 김상병은 머뭇거렸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리고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것도 다가 아니지? 할아버지의 추궁에 김상병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영상을 찍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 순간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키가 크신 할아버지가 일어서시자 김상병은 더욱 작아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김상병 앞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김상병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고 있나?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죄송하다고? 내 손녀를 성별을 이유로 괴롭히고 폭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영상까지 찍어서 모욕을 주었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인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억제된 분노가 가득했어요. 김상병은 그 분노 앞에서 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전 장병이 침을 삼켰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정말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었거든요. 김상병, 너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이다. 사람이 사람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지? 내 손녀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 김상병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수민이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어요. 대답 못하겠나? 그럼 내가 말해주지. 너는 내 손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리고 높은 사람의 손녀라는 소문 때문에 질투와 열등감을 느꼈다. 그래서 괴롭힌 거다. 할아버지의 분석에 김상병은 고개를 더욱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정확한 지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할아버지는 다른 관련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 때 너희들은 도와주기는커녕 함께 웃고 영상까지 찍었다. 이것이 군인의 동료애인가?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시 김상병 앞으로 돌아오셨어요. 김상병, 너는 내 손녀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부대원들 앞에서 반성문을 읽어야 한다. 네, 군단장님. 그리고 그 영상들 모두 삭제하고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조치하라. 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모든 관련자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한 일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네, 군단장님. 모든 관련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그들이 나간 후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손녀가 당한 일들을 직접 확인하니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수민이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괴롭힘도 멈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방문 이후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김상병은 전 부대원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고 수민이를 괴롭혔던 모든 영상들이 삭제되었습니다. 수민이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잔 덕분에 얼굴에도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묶고 군복을 깔끔하게 입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화였습니다. 수민이는 앉아서 천천히 전투화 끈을 묶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묶는 그 모습에는 새로운 각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수민이가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생활관을 나서니 아침 공기가 상쾌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부대를 나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거든요.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다른 부사관들과 마주쳤어요. 예전 같으면 피하려고 했겠지만 이제는 당당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박수민 하사. 안녕하세요. 그들의 반응도 예전과 달랐어요. 어색해하면서도 정중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습니다. 수민이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무시가 없었어요. 연병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부대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나타나자 몇몇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쟤 많이 달라졌네. 당당해 보여. 원래 저런 애였나? 수민이는 자신만의 자리에서 준비 운동을 시작했어요. 팔을 크게 돌리고 다리를 쭉쭉 펴며 몸을 풀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그때 김상병이 나타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수민이는 긴장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오히려 김상병이 더 어색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상병은 수민이 앞으로 다가와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수민 하사,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진심이 담긴 사과였어요. 일주일 전 군단장 앞에서 한 사과와는 달리 이번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진짜 사과였습니다. 수민이는 잠시 김상병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상병님. 이제 다시 시작하죠. 수민이의 대답에 김상병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상병이 고개를 숙이며 물러가자 주변에서 지켜보던 다른 부대원들이 수군거렸어요. 와, 저런 걸 용서해주네. 대인배다, 진짜. 난 저렇게 못할 것 같은데.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민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참여했어요. 구보를 할 때도 앞쪽에서 뛰었고 체조를 할 때도 동작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수민이의 표정이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훈련 중간 휴식 시간에 한 후배 부사관이 수민이에게 다가왔어요. 하사님, 조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뭐가 궁금한가요? 수민이가 친근하게 대답하자 그 후배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저도 적응이 어려워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수민이의 조언에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요? 수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강해진 게 아니라 원래의 저를 찾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부대원들도 하나둘씩 수민이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사님, 그동안 정말 대단했어요. 저라면 진작 포기했을 텐데. 앞으로 같이 열심히 해요. 수민이는 그런 격려의 말들을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야 진짜 동료들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전에는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았지만 이제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즐겁게 대화를 나눴어요. 하사님,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글쎄요, 일단은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더 큰 무대에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수민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꿈과 목표가 분명한 수민이의 모습이 멋져 보였거든요. 오후 훈련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민이는 부대 뒤편으로 갔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괴롭힘을 당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수민이는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다시 군인이 되겠습니다. 수민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당당한 군인으로 서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멀리서 그런 수민이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째 멀리서 손녀의 변화를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어요. 손녀가 진짜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수민이는 이제 진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손녀가 아닌 박수민 하사로서 말이에요. 진짜 강함은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수민이처럼 다시 일어선 경험이 있으시죠? 댓글로 여러분만의 용기 있는 순간을 들려주세요.